지난번에 물상이라는 걸 갖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물상이라는 부분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천간오행을 물상, 그리고 천간오행을 육신, 천간오행을 육신으로 전환, 보통 치환한다고 얘기하죠.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늘의 주제는 천간이라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 이게 오행이잖아요. 이 오행을 물상이라는 이 물상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우리가 이 명리라는 거를 하면서 대단한 어떤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 물상이라는 의미를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천간의 글자를 자연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갑이라는 건 큰 나무다, 병이라는 거는 이걸 한번 볼까요? 갑이 여기 어디 있나? 갑이라는 거는 큰 나무다.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건 풀이고 꽃이다. 그 다음에 병화라는 건 태양이다. 정화라는 건 촛불이고 달로 우리가 자연에 있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을 하고, 무토라는 건 큰 산이고 대지다. 그 다음에 기토라는 건 논이고 밭이다. 경금이라는 거는 원석 바위다. 신금이라는 건 보석이고 귀금속이다. 임수라는 건 큰 바다고 강이다. 계수라는 건 이슬이고 시냇물이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지지 부분은 한번 다음번에 들어갈 텐데, 지지에도 똑같이 물상이라는 이 자연 그런 모습, 상, 이게 있겠죠. 이런 게 물상을 이제 우리가 물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물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천간 오행이라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십신이라는 표시로 해요. 십신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십신이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갑이라는 일간 기준, 그러니까 꼭 이 표현이 약간 모순은 있는데, 일간을 꼭 기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천간에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은 만약에 갑이 있고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일간이라는 게 요게 연월일시 할 때 여기가 일간이잖아요. 일간을 기준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연간의 이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의 이거 월간 시간을 기준해서, 하여튼 그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십신이라는 그런 관계성, 그 십신이라는 거는 일단 관계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보면은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기에는 어떤 십간을 넣고 우리가 본다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비견이잖아요. 같은 오행이니까. 그리고 경이라고 그러면 얘하고는 금극목으로 해서
극관계, 보통 얘를 갖다 얘 입장에 목 입장에서는 경이라는 이 글자는 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어를 쓰는 게 관이다. 이 중에서도 편관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신이라는 거는 관계성, 어떤 천간을 어떤 오행을 기준해서 그 상대의 상대 오행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자, 그러면 이왕 열었으니까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경이다. 경금을 기준했다. 그러면 얘는 금극목이 되니까 편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을은 정재. 그 다음에 기토는 토생금. 그러니까 인성 중에서도 정이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수 같은 경우는 금생수가 돼 가지고 얘가 식신이 되죠. 식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십신이라는 건 10개의 펼쳐지는 어떤 기운, 묘한 기운, 뭐 신령스러운 기운이다. 그런 첫 번째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십신이라는 건 이 관계도 우리가 이제 뭐 정제다 그러면 만약에 비견이다 그러면은 육친으로 친구 뭐 동료다. 편관이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자식이 아들이 되고 여자인 경우엔 뭐 남편이 되고 애인이 된다. 그리고 편관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자식이 아닌 거다. 뭐 이런 어떤 확장해서 얘기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인이라는 건 이런 관계들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 플러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역할이라는 부분이에요. 역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 관계 플러스 역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십신이라는 거는 갑이다. 그러면 경이다. 그러면 얘 둘 관계 일단은 십신으로 한다면 편관이 되지만 이 갑이라는 일간을 기준했을 때 얘 편관이라는 경에 영향을 관계는 편관이지만 이 편관의 역할을 영향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얘의 특성이라는 솟아오르는 기운이 뭔가 눌리지만 그런 편관에 제압되는 그런 거를 영향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 두 가지. 그러니까 관계성이라는 이게 편관이라는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편관이라는 거는 아들이나 여자로서 남편이나 애인이 되지만 이 관계성은 이런 역할, 즉 뭔가 이런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또 일간이라는 그 기준도 이 편관한테 영향을 주면서 두 기운은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좀 이해는 어렵겠지만 요런 두 가지 개념으로 관계라는 부분하고 십신은 관계라는 부분하고 역할이라는 이 두 기운, 그러면서 두 기운은 상호 작용을 한다. 이 부분을 잘 일단 알고 계시고 음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십신이라는 건 비견, 비식, 재관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십신은 일간의 사회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일간의 특성과 십신의 의미,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게 십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자꾸만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냐면, 무조건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만 얘기를 드리냐면, 이 십신이라는 건 관계 플러스 역할, 그러면서 둘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표시가 십신이다. 이 표현을 중복해서 얘기 드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냐. 만약에 갑의 기토는 목극토에서 재성 중에서도 정제가 돼요. 정제인데 이 기토가 꼭 정제냐? 이렇지 않을 그러니까 정제는 어떤 관계성은 있는데 꼭 기가 정제라고 꼭 얘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주도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정제되는 꼭 내 여자, 내 처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다. 자, 하여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자, 십신은 다시 정리하면, 십신은 첫 번째 관계다. 관계. 금극목 하면 재성이니까 정제나 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육친의 관계성이다, 이런 의미로 하고, 두 번째로 관계 플러스 역할이 나타난다. 근데 이 두 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거다, 십신이라는 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육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많이 쓰잖아요. 오늘은 주로 이 단어 정리 개념 쪽에서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십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육친이라는 표현도 쓰고 육친이라는 표현도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각각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십신이라는 건 육친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관계, 그리고 상호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이 육친이라는 육자의 의미는 뭐냐? 육자. 도대체 육자. 이거는 동서남북 위아래, 결국은 모든 것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옛날부터 썼다, 이런 개념으로 단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육친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육친이라는 건 관계성에서 가족관계의 그런 어떤, 우리가 가족관계를 지칭하는 거다. 식신이라고 그러면 보통 내가 기운을 뽑아내는 거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 뭐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정제라고 그러면 내가 극하는 거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고,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고 여자가 되는, 이런 식의
관계를 표시하는 게 한마디로 친, 그런 가장 어떤 인간관계 관계 속의 어떤 명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단어를 이해를 하시는 게 글을 읽어 나갈 때도 조금 덜 헷갈리지 않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이 부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청간오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례는 10개가 물상 자연의 모습, 그 다음에 십신이라는 관계 플러스 역할, 그러면서 두 천간끼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한다. 육친이라는 거는 가족관계나 그런 인간관계 속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게 육친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일단은 단어 정리를 하고, 자, 이거를 청간오행을 물상에 적용을 했을 때 이거는 자연물을 그 천간 10개 천간에 뭔가 치환하고 적용하는 게 물상적인 표현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십신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관계 그리고 플러스 그런 육친의 모습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 요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읽어 나가고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갈 때 많은 열쇠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친이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육친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 자, 육친이라는 거 우리 요것도 이왕 처음 오래간 이거를 맨날 하면서 안 하니까, 자, 이 육친 관계라는 걸 한번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십신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10개를 표시를 하냐, 요 부분. 자, 갑이라는 거 항상 갑이 시작이다 보니까 갑을 쓰게 되는데, 갑이면 비견, 그 다음에 을이면 겁재, 그 다음에 병이면 목생화, 식신, 그 다음에 정이면 목생화지만 양이 바뀌니까 상관, 그 다음에 무는 목극토, 편재, 기는 정재, 그 다음에 경은 금극목이 되니까 편관, 그 다음에 신은 정관, 금극목, 그 다음에 임수는 수생목하니까 인수 중에서도 편자를 쓰죠. 이 편자와 정자에 대해서도 한번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곧 갖겠죠. 그 다음에 개는 수생목, 정. 그러니까 정편. 이 개념이 바르다 이게 아니고, 이 정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속한 규칙이다. 규칙적인 그런 관이고 제구, 그 다음에 인이다, 정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편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약간 좀 번외의 그런 규칙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 그 다음에 야당,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 놓으시면 조금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팔자로 이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은 얘기죠.
갑을 했을 때 천간에 병이 있고 경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이 있다. 그러면 얘를 일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생목하니까 편인이 되고, 여기는 목생화가 되니까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금극목하니까 얘는 편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러니까 오늘은 천간 오행을 물상이라는 자연물, 그 다음에 십신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역할, 그러면서 상호 관계에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다. 육친이라는 거는 그 가족 관계, 요런 특히 요런 부분을 명칭을 정한 게 육친이다. 결국은 십신하고 육친의 관계되는 부분은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갑이면 경이다 그러면 똑같이 얘는 편관이 되는 거죠. 요거는 똑같은데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예시를 들어가지고, 저번에도 예시를 했는데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해석하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